이런 적 있나요? 정적. 깊은 밤, 당신이 평온함 속에 거의 잠들었을 때 갑자기 날카롭고 무자비한 푸른빛의 화면 불빛이 방의 어둠을 가릅니다. 그리고 그 화면에는 그의 이름이 떠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그가 나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문자를 보냈다는 기쁨에 벅차오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익숙한 불안의 심연으로 떨어집니다. 순식간에 잠이 달아나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소리 없지만 귀를 먹먹하게 하는 폭풍이 시작됩니다. 답장할까? 지금 바로? 내가 안 자고 있다는 걸, 나도 그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하도록. 아니면 침묵할까? 그럼 그가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무례하다고? 내가 자기를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다시는 연락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만약 바로 답장하면 마치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이 전화기만 붙들고 기다리는 절박한 여자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 순간은 자기 자신과의 굴욕적인 흥정으로 가득 찬 영혼처럼 늘어집니다. 그의 메시지와 당신의 결정 사이의 그 순간, 그 찰나는 단순한 소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덫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기 가치감에 대한 무의식적인 테스트이며 당신은 그것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그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글을 쓰는 남자는 종종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며 그저 누군가가 그 손을 잡아줄 것이라는 확신을 얻기 위해 허공에 손을 뻗는 것뿐입니다. 밤에 오는 메시지, 특히 자정 이후에 오는 메시지는 실질적인 가치를 지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심사숙고한 편지도 당신의 삶으로의 초대도 아닙니다. 대부분 그의 지루함의 메아리, 찰나의 충동, 당신의 관심으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욕망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당신에게 즉각적이고 완전한 감정적 몰입을 요구합니다. 그를 위해 당신의 잠, 평온, 회복을 중단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그리고 아주 솔직해지세요. 만약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력적이며 가장 매혹적인 것이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밤의 정적 속 당신의 침묵이 그에게 가장 재치 있고 가장 교태로우며 가장 올바른 메시지보다 더 크게 들린다면요? 인간 영혼의 위대한 전문가인 칼 융은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변화는 말이 아닌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일어난다고 예했습니다. 에너지 균형을 바꾸는 행동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는 정신이 균형을 추구하며 당신이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기를 멈출 때 강력한 재조정 과정을 시작하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밤의 침묵은 게임이 아닙니다. 조종도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입니다. 당신의 힘을 되찾는 의식, 그리고 그 의식을 행할 때 당신은 단지 그가 당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가 당신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당신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는 첫 번째 생각은 반발일 것입니다. 나는 게임을 하고 싶지 않아. 조종하고 싶지 않아. 진실하고 정직한 관계를 원해.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옳은 바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조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신성하고 지극히 중요한 경계를 회복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조종이란 속임수를 써서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하도록 만드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반면 당신의 침묵은 바로 행동의 부재입니다. 이것은 타인의 규칙에 따른 타인의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한밤중에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조종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분별력과 자기 존중입니다. 조종은 그를 벌하기 위해 낮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지극한 정직함의 행위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함, 이것은 우주를 향한 당신의 선언입니다. 나의 평온,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는 신성하다. 바로 그 시간을 정의해 봅시다.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태입니다. 잠정적으로는 밤 23시부터 아침 7시까지의 시간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자신에게 속하기로 결정한 모든 시간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휴식 시간, 당신의 꿈의 시간, 당신의 의식이 침묵하고 잠재의식이 말하는 시간입니다. 고대 문화에서는 밤이 영혼의 시간, 다른 세계로의 여행 시간, 치유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회복하고 치유하며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오직 당신에게만 속한 하루 중 가장 내밀하고 개인적인 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신성한 공간으로 그의 메시지가 침입합니다. 이것을 관심의 표시가 아니라 종종 그것의 본질인 에너지적 침입으로 보세요. 그는 묻지도 않고 당신의 개인적이고 보호된 공간에 침투하려고 합니다. 그는 당신이 가장 이완되고 취약한 순간에 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대가로 동등한 가치의 무언가를 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당신의 관심,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온기를 바로 지금 얻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잠을 깨고 전화기로 손을 뻗어 답장할 때 당신은 이 불평등한 교환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휴식에 대한 필요는 당신의 찰나의 소통 욕구만큼 중요하지 않아. 당신은 평온이라는 황금 같은 에너지를 내주고 그의 찰나의 관심이라는 구리동전 몇 푼을 받는 것입니다. 사회, 문화, 영화 등 주변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똑같은 가면을 쓰도록 강요합니다. 착하고 이해심 많고 언제나 연락 가능한 여자라는 가면. 이 가면은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상냥하게 굴어, 연락을 유지해, 기회를 놓치지 마. 어쩌면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일지도 몰라. 이 가면은 무례하고 차갑고 무관심해 보이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합니다. 비난받고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밤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것은 이 가면을 벗어던지기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용감한 발걸음입니다. 이것은 말없이 선언하는 당신의 방식입니다. 나는 내 전화기 속의 기능이 아니야. 나는 살아있는 여자고 나만의 삶과 리듬, 그리고 개인적인 공간이 있어. 이것은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독립선언입니다. 당신은 침묵으로 그를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평온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닌 자신을 선택하는 이 간단한 행위는 모든 것을 바꿀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저 편한 존재가 아니라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우주입니다. 이제 화면 저편을 들여다봅시다. 그가 메시지를 보내고 익숙한 빠른 답장 대신 귀가 먹먹한 침묵에 부딪혔을 때 그의 머릿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분석해 봅시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패턴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남자, 특히 현대 디지털 소통의 세계에 사는 남자는 자극 반응이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는 메시지 자극을 보냈고 그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즉각적인 답장 반응을 기대하며 이는 그에게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을 소량 제공할 것입니다. 그는 여자들이 답장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빨리, 항상. 이것은 그의 자해 예측 가능하고 안전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의 매트릭스에 생긴 오류입니다. 그의 뇌가 무시할 수 없는 시스템 오류입니다. 기대했던 도파민 분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 공백은 해결을 요구하는 긴장감, 즉 인지 부조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긴장감은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그의 머릿속에 주요한 질문을 낳습니다. 이 질문이 바로 당신에 대한 그의 집착의 시작입니다. 이 질문은 한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그의 뇌가 미친 듯이 해결하려는 수십 개의 다른 질문들이 눈사태처럼 쏟아집니다. 왜 답장을 안 하지? 자고 있나? 하지만 전에는 답장했었는데. 낮에 내가 한 말 때문에 화가 났나? 지금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나? 이 질문은 그의 자아에 가장 고통스럽고 당신의 매력에 가장 강력합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그녀의 삶이 너무 재미있고 충실해서 하루 24시간 내내 전화기에 매달려 있지 않는 건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되나요? 당신이 답장하는 동안 당신은 그에게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한 대상이었습니다. 전화기 속의 여자. 하지만 당신이 침묵하자마자 당신은 수수께끼로 변했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빈 캔버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윤기라면 미소 지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마법 같은 과정, 즉 투사 과정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의 예측 불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정보의 공백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단순히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는 자신의 상상 속에서 당신의 이미지를 완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당신의 침묵을 자신의 환상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가 당신에게 약함을 투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힘을 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힘만이 그의 관심을 무시하는 당신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당신은 이제 그가 당신에게 부여할 수밖에 없는 자질들로 둘러싸입니다. 신비로움, 독립성, 자족감, 어쩌면 어떤 숨겨진 권력까지도. 당신은 더 이상 틴더의 마샤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규칙대로 살며 그에게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바로 그 마샤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간단한 진리를 이해하세요. 사람은 언제나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수돗물은 끊기기 전까지는 가치가 없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하루 24시간 내내 가능할 때 그것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당신의 개인적인 시간, 당신의 잠, 당신의 공간이 그의 찰나의 밤중 충동보다 당신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 그의 눈에 비친 당신의 가치는 하늘로 치솟습니다. 그는 당신의 관심이 한정되고 귀중한 자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밤중에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싸워야 하는 자원이라는 것을요. 바로 이 순간 그의 초점이 바뀝니다. 그는 하룻밤을 위해 당신을 어떻게 얻을까가 아니라 당신의 신비롭고 흥미롭고 그에게 닫힌 세계로 들어갈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낮에 당신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밤의 침묵은 당신에 대한 그의 낮 시간의 생각에 대한 투자입니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행하기는 엄청나게 어려울 거야. 당신 말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답장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는 진짜 폭풍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가들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 개인의 싸움이며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에서 당신의 적은 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적은 바로 당신 자신의 수년간 뿌리 내린 두려움과 습관들입니다. 당신의 손은 저절로 전화기로 향할 것입니다. 그가 다른 메시지를 보냈는지 확인하고 싶은 물리적인 욕구를 느낄 것입니다. 머릿속에서는 가장 끔찍한 생각들의 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만약 그가 화나서 다시는 연락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나쁜 년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 유일한 기회를 놓치는 거면 어떡하지?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그냥 빨리 한마디만 답장하고 끝낼까? 이 내면의 공황은 실제 위협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멈추세요. 그리고 이 내면의 공황을 바라보세요. 당신이 느끼는 것은 윤기금단 현상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중독입니다. 이 특정 남자에 대한 중독이 아닙니다. 이것은 타인의 인정에 대한 중독입니다. 당신이 먹고 사는데 익숙해진 감정의 부스러기에 대한 중독입니다.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편리한 사람이 되도록 배운 당신의 내면 아이는 착하게 굴지 않으면 버림받을까 봐 지금 두려움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 의식의 벽을 두드리며 익숙하고 안전한 일을 하라고 애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핵심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순간에 느끼는 그 불안은 위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회복 증상입니다. 당신의 오래되고 자신감 없으며 의존적인 자아의 일부가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록 밤의 안녕 같은 하찮은 것일지라도 익숙한 외부 확인의 한 조각 없이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바로 이 불편함, 이 내면의 고통이 바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나비가 태어나기 전 번데기는 항상 고통스러울 때까지 수축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수축입니다. 지금 누구를 구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진실의 순간입니다. 그에게 답장하고 5분간 불안을 잠재움으로써 당신의 찰나의 평온을 구할 것인가요? 아니면 이 폭풍을 견뎌내고 영원히 더 강해짐으로써 당신의 깊은 존엄성을 구할 것인가요? 당신은 당신의 두려움이 아닌 당신 자신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순간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자신 안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것입니다. 당신의 깊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인정에 대한 절박한 필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편리한 사람이 되려는 준비. 이 두려움들은 당신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단지 당신의 과거 경험에 의해 잠재의식에 기록된 오래된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이전에는 이 그림자가 당신을 지배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답장하게 만들고 상냥하게 굴고 자신을 희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에게는 모든 것을 바꿀 기회가 있습니다. 이 그림자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길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의 존재를 견뎌내면 됩니다. 이 두려움들이 당신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도록 허용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향 아래에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들을 관찰하세요. 그들에게 말하세요. 그래, 너희들이 보여. 내 두려움이 보여. 내 결핍이 보여. 하지만 오늘 나는 너희들을 선택하지 않을 거야. 오늘 나는 나 자신을 선택할 거야. 당신이 그렇게 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로부터 당신에 대한 모든 권력을 빼앗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당신은 밤의 메시지 교환에 대한 불안과 후회로 깨어나지 않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공허함이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당신은 깊고 차분한 내면의 존엄성을 느낍니다. 이것은 자만심이나 거만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조용하고 따뜻한 한 확신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화면 앞에서 불안한 기다림으로 소중한 회복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 밤을 자신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이 느낌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새로운 기반, 당신의 지지점이 됩니다. 이 순간 당신의 에너지는 완전히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불안과 결핍의 주파수로 진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우라는 차분하고 밀도 있으며 자신감 있고 자족적으로 변합니다. 이 새로운 에너지는 공격적이지 않고 평온합니다. 그것은 거칠고 얕은 시냇물이 아니라 깊고 고요한 호수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푹 자고 힘이 넘치는 당신이 그에게 답장하기 위해 전화기를 들 때 당신의 답장은 완전히 다른 상태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힘과 자유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풍요에서 나옵니다. 안녕, 푹 잤어? 또는 안녕, 바빴어? 잘 지내? 와 같은 당신의 간단한 아침이나 낮의 메시지는 이제 완전히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이것은 더 이상 변명이나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의 확인처럼 들립니다. 당신의 삶이 그와 그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 이 답장은 말없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 삶은 너 없이도 계속돼. 나는 너 없이도 온전해. 그리고 네가 내 삶의 일부가 되고 싶다면 내 공간을 존중해야 할 거야. 이 메시지는 더 이상 제발 나를 버리지 마 라는 숨겨진 간청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차분한 존엄성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진정한 매력이 깨어납니다. 남자들은 가장 깊은 잠재의식적인 수준에서 항상 연락 가능하고 봉사할 준비가 된 여자에게 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에너지로 가득 찬 여자에게 끌립니다. 자신의 삶이 스스로에게 흥미로운 여자에게. 당신의 자족감, 당신의 차분한 존엄성은 가장 강력한 최음제가 됩니다. 이 새로운 자기 존중의 아우라는 필터처럼 작용합니다. 그것은 단지 편리함과 쉬운 먹잇감을 찾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스스로 성숙하고 온전한 인격체인 사람들을 거부할 수 없이 끌어당깁니다. 역할의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먹잇감을 놓칠까 두려워하는 사냥꾼이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인력의 중심이 됩니다. 당신은 따뜻하고 매혹적인 불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당신의 빛으로 날아들고 싶어 하는 나방이 됩니다. 당신이 그를 강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원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함과 자기 존중은 우주에서 가장 섹시한 자질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지켜보며 그 일부가 되고 싶어 합니다. 요약해 봅시다. 이 간단한 행동, 즉 하루 중 특정 시간에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는 것은 픽업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 수행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기다리는 여자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여자의 상태로의 당신 개인의 전환입니다. 이것은 타인의 기대와 자신의 두려움이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로부터의 해방 행위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의 침묵이 어떤 외부 소음보다 더 소중하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윤기 온전함으로의 길 또는 개성화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눈, 타인의 메시지에서 외부로부터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정과 확인을 찾는 불안한 반쪽이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자신의 중심이 자기 안에 있는 온전하고 자족적인 인격체가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마치 밝고 따뜻한 불처럼 온전한 인격체에게 끌립니다. 그녀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 곁에서 몸을 녹이기 위해서.
온전함은 필요로 하지 않고 발산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말들이 당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아세요.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준비되었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힘을 기억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아마도 이 메시지는 당신이 기다려온 바로 그 신호였을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불을 지필 바로 그 불꽃.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지금 당장 이 말이 필요한 친구에게 공유하세요. 전화기 앞에서 밤을 새우는 것에 지쳤고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알 자격이 있는 그 친구에게. 이 영상이 당신에게 등대가 되었듯이 그녀에게도 그 등대가 되어주세요. 지금 바로 작은 의식을 행하도록 자신을 허락하세요. 이 영상 아래의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의 평온과 존엄성에 대한 당신의 조용하지만 확고한 이해입니다. 당신의 댓글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한 당신의 선택에 대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공유하면 이 길을 걷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은 이 놀랍고 중요한 온전함으로의 길을 계속하겠다라는 자기 자신에게 한 약속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주된 힘이 되고 당신의 존재가 당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는 길,